너와 내가 다른 이유, 정치가 보여준 인간, 스펙트럼의 진실. 내가 생각해온 가치는 정의였고 너의 신념은 안정이었다. 동일한 사회 이슈를 바라보면서도 나와 너는 왜 이렇게 다른 길을 택할까? 정치가 무대 위에 오르는 순간 이 오래된 질문은 더욱 선명해진다. 흔히 정치는 무엇을, 누구를, 어떻게 우선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시민들의 한 표와 목소리는 곧 각자 쌓은 삶의 조건과 가치관을 반영한다. 선거철이 되면 평소엔 조용하던 차이가 격렬하게 표면으로 떠오른다. 가족 모임 식탁에서 서로 눈치를 보며 말끝을 흐리거나 온라인상에서 확실한 내 편끼리만 소통하며 상대편을 배제하기도 한다. 왜 이런 장면이 반복될까? 사회 곳곳의 미디어와 정책 토론, 그리고 SNS 속 논쟁들이 보여주듯 정치라는 무대는 우리의 다름을 극적으로 드러내는 거울이다. 오늘은 그 거울에 비친 나와 너의 다른 이유를 확장해 살펴보고 갈등을 넘어 공동체의 성장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우리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인간의 태도와 의사결정은 복합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한 가지 사건을 마주치더라도 그 해석의 폭은 신경학적 특성, 사회, 경제적 경험, 문화적 정체성, 그리고 정보 환경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신경기 질적 요인. 정치뇌과학 연구들은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위험 민감도가 더 높다고 분석한다. 위험 요소가 감지되면 안전과 질서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기제가 더 강력하게 작동한다는 것이다. 반면 진보 성향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개방성과 호기심이 높은 경우가 많아 새롭고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혹시 좋은 기회가 아닐까? 라는 직관을 갖기 쉽다. 또한 하이트의 도덕 기반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정치적 태도는 이성적 논증 이전에 이미 직관 수준에서 활성화된다. 즉, 뇌와 감정의 즉각적 반응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 이성을 동원해 우리가 이미 내린 결론을 합리화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겉으로는 마치 논리 대 논리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기본적 도덕 감각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사회경제적 경험. 개인이 속한 계급, 교육 수준, 직업, 지역 등은 정치적 우선순위를 크게 좌우한다. 예컨대 저소득층에서 자란 사람은 안정적 소득과 복지를 우선시할 가능성이 크지만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는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기를 원할 수 있다. 또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 자랐는지도 중요하다. 농촌 지역에서 오랫동안 생업에 종사해 온 사람과 대도시에서 정보, 기술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동일한 이슈라도 받아들이는 관점이 다르다. 문화 정체성, 종교, 세대, 젠더, 인종, 민족 등은 사회규범과 윤리에 대한 입장을 만들어낸다. 예컨대 종교적 신념이 깊은 사람에게 가족은 매우 신성한 공동체이며 그 결속이 규범의 중심이 되기도 한다. 반면 다문화 배경에서 성장했거나 세계 시민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은 특정 국가 정체성보다는 다양성과 개방성을 최우선 가치로 둔다. 이런 뿌리 깊은 정체성 차이는 정치의 의제 설정부터 갈등 초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정보 환경. 최근 들어 미디어 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다. 알고리즘과 필터 버블이 개인의 시야를 제한하고 나만의 사실이 따로 형성되는 현상이 강화되었다. 이른바 확증 편향이 극단화되는 기제다. 거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내 입맛에 맞는 뉴스, 유튜브 영상, SNS 계정만 골라보게 되면 우리는 점점 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고립의 섬에 갇힌다. 공통의 사실 기반 논의가 어려워지면서 서로 간의 다름은 더 날선 모습으로 드러난다. 정치가 드러낸 네 가지 인간, 스펙트럼. 정치는 이런 복합적 요인들이 결집하는 현장이다. 선거철, 정치토론, 각종 공론장에서 우리는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스펙트럼을 목격하게 된다. 안전 추구형 대 변화 추구형. 안전 추구형은 테러와 팬데믹,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안보와 질서를 최우선 과제로 여기는 시각이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제도의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변화 추구형은 기후위기나 4차 산업혁명, 사회혁신 등 파격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느끼며 위험이 있더라도 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안정은 오히려 더 큰 침체나 위협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개인 책무형 대 구조 개입형. 개인 책무형은 성공은 결국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달렸다라고 본다. 사회보장이나 규제보다 개인의 자유와 경쟁을 최대치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조 개입형은 개인의 성취는 출발점의 불평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역설한다. 사회제도가 불평등 구조를 만들고 있으니 보편적 복지나 재분배 정책을 통해 같은 출발선을 보장해야 한다고 여긴다. 전통 공동체형 대 다문화 개방형. 전통 공동체형은 가족, 종교, 국가, 지역사회 등 전통적 소속감을 중요하게 여긴다. 우리만의 문화와 혈연, 전통이 지켜져야 삶이 안정된다라는 믿음이 강하다. 다문화 개방형은 국적과 민족의 경계를 유연하게 보고 국제사회 속에서 다양한 삶의 방식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계 시민성을 강조하고 소수자 이주민의 권리에 민감하다. 감정 동원형 대 사실 검증형. 감정 동원형은 정치인이 셔맨십과 감성 프레이밍을 통해 대중적 지지를 얻는 현상에 적극 반응한다. 연설에 눈물을 흘리며 공감하거나 한 장면의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 정치적 의미를 직관적으로 파악한다.
사실 검증형은 정치는 데이터와 팩트에 기초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은 왜곡과 선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통계와 객관적 증거를 중시한다. 이 네 가지 스펙트럼은 현실에서는 더욱 다채로운 모습으로 얽힌다. 어떤 사람은 안보를 중시하면서도 다문화를 지지하고 또 다른 사람은 구조 개입을 찬성하지만 전통 공동체 규범을 소중히 여긴다. 그러나 크게 보면 정치가 이 스펙트럼들을 고도로 드러내면서 너와 내가 다른 이유를 선명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다름이 갈등으로 번지는 3단계. 문제는 이 다름이 건강한 토론이나 협업의 동력이 되기보다 심각한 갈등과 혐오로 번질 때다. 많은 연구와 사례들이 보여주듯 사람들은 갈등으로 치닫는 패턴을 유사하게 밟는다. 확증 편향. 사람은 일단 내 생각이 옳다는 결론을 내리면 그에 부합하는 정보만 골라듣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거나 왜곡하려 한다. 온라인상에서 내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 친구와 채널만 소비하기 쉽고 반대 의견을 듣기 불편해한다. 이렇게 되면 서로 다른 정보 생태계에서 머물게 되어 대화의 공통분모가 줄어든다. 도덕적 우월감. 의견 차이가 윤리적 평가로 이어지는 단계다. 상대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단정한다. 저들은 잘못된 사람이라고 낙인 찍기 시작하면 이미 문제 해결책보다는 상대를 규탄하고 배척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상호 혐오, 고착. 마지막으로 서로가 서로를 타협 불가능한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정치 토론이나 협상은 배신으로 간주되고 상대가 말하는 모든 주장은 자동 무효 처리된다. 이 지점에서는 공동체 내부의 통합 에너지는 거의 소진된 상태다. 다름은 시스템의 연료. 정치란 종종 현실을 왜곡시키는 거울 나라처럼 보인다는 말이 있다. 사회가 안고 있는 소외, 불평등, 가치 갈등을 극단적으로 부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거울을 통해 우리는 인간 스펙트럼의 폭과 깊이를 생생하게 경험한다.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너와 내가 다른 이유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갈등을 관리하며 다양한 관점을 제도화하는 사회는 예측 불가능한 위기에 더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즉, 다름은 단지 짜증나는 차이가 아니라 공동체가 끊임없이 변주와 혁신을 시도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다. 역사적으로 보면 새로운 사상과 기술, 사회적 발명은 늘 서로 다른 가치관이 충돌하고 융합되는 지점에서 탄생했다. 같음이 편안함을 준다면 다름은 성장을 준다. 정치적 장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회피하기보다 직면하고 해석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서로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려 애쓰는 과정은 나 자신이 가진 고정관념과 한계도 성찰하게 만든다. 다름을 힘으로 전환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화 원칙과 실천이 있다면 우리는 혐오와 분열에 빠지지 않고 공존을 향해 더 큰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다. 개인마다 걸어온 길이 다르고 보고 듣고 느낀 세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그 차이가 공동체를 진보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그리고 정치는 이 차이를 가장 민감하게 동시에 가장 비극적이기도 하고 희극적이기도 한 형태로 드러내는 무대다. 너와 내가 다른 이유가 선명해질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새롭게 발휘할 수 있다. 여기에 공감과 토론, 제도를 통한 공정한 중재가 더해진다면 다름은 더 이상 우리를 찢어놓는 갈등의 씨앗이 아니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이 될 것이다. 결국 정치 앞에서 확인되는 우리의 다름은 변화와 성장을 위한 귀중한 연료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지에서는 다름을 둘러싼 수많은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갈등을 단지 파괴적 요소가 아니라 한 사회가 깊은 자기 성찰과 재발명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노력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개인의 내면에서부터 시작해 공동체, 국가, 그리고 지구촌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공간에서 우리는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결국 너와 내가 같지 않음을 수용하고 그 다름을 통해 함께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인지도 모른다. 쉽지 않지만 정치가 보여준 다양한 인간 스펙트럼은 그 길에 실마리를 던져준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이 다채로운 차이를 어떻게 끌어안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조화롭게 녹여낼 것인지에 대한 실천과 도전일 것이다. 우리는 다름을 배척할 수도 있고 혹은 배우고 포용할 수도 있다. 이 선택이 앞으로 우리 공동체의 품격과 혁신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리고 이 선택은 지금 여기 우리가 정치라는 거울 앞에 선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다.